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여러 나라의 등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건데,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 고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수업을 진행했는데, 여러분 고조선에 수업한 거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공부한 내용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노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오래 기억에 남고 도움이 돼요. 정리할 때 스크린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내용 정리들을 마인드맵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공부하면서 자기도 학습 능력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나라의 등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수업을 진행할 때인데, 선생님이 흐름을 쫙 파악해 줄 거예요. 흐름을 파악해 주면 여러분이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 정리한 걸 또 한번 마인드맵으로 재구성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여러 나라의 등장에 대해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부여와 고구려까지입니다. 부여와 고구려를 간략하게 선생님이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고 다시 한번 노트에 정리해보고 또 한번 마인드에 정리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수업에 임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봅시다. 이때가 언제냐면 철기 때예요. 철기.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고조선이 멸망하기 전에 철기가 들어왔고, 기억나시죠? 들어왔고 그 철기가 점점점 활성화해진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철기가 보급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져요. 철제 농기구. 그 전에는 돌이었는데 돌보다 강한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산성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쉽게 얘기하면 먹을 게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식량이 많아져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철제 무기가 많이 개발되죠. 철제 무기. 그러니까 좀 더 청동보다 강한 철제 무기가 좀 더 많이 발전하고 보급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정복전쟁이 활발해져요. 정복전쟁이 활발해집니다. 부족 간의 싸움이 치열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식량을 더 많이 얻으려고 부족끼리 열심히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여러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게 바로 이제 한반도의 모습이고 이렇게 됐죠? 근데 이쪽을 이제 만주라고 하고 이쪽을 이제 한반도라고 하는데, 이 만주 이쪽에 등장한 나라가 바로 이제 부여라는 나라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부여, 이 만주하고 한반도의 경계에서 여기 압록강, 금강강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졸본지역 있어요. 졸본지역. 여기에서 등장하는 나라가 고구려. 이런 나라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북부 동해 쪽 이쪽에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옥조 밑이 동해. 그리고 이쪽 밑에 이제 사만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등장하죠. 사만은 세 개의 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한이 바로 마한.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한이 이제 진안. 오늘 경상도 지방이죠. 이쪽이 이제 전라도 지방이고, 그 다음에 마한과 진안이 사이에 있는 게 변안. 요런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이렇게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사만은 마한, 진안, 변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부여와 고구려의 모습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먼저 부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부여의 이쪽에는 어떤 지역이냐면 숭화강이라는 강이 이렇게 흘러요.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숭화강 유역에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 부여는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국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국식이 많죠. 농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농업이 발달되어 있고. 농업이 괜찮아요. 발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축, 가축이죠. 목축 사업도 많이 발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의미합니까? 식량이 많다는 거예요.
식량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 부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부여의 정치 형태가 이제 좀 더 특이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부여에는 어떤 정치 형태가 등장하냐면 중앙에는 이렇게 중앙에는 왕이 있어요. 왕. 중앙은 왕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각 지역마다 또 다른 통치자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통치자 이름을 뭐라고 하면 각 지역, 그러니까 중앙은 왕이 다스리는데 각 지역을 다스리는 이 통치자 이름이 독특합니다. 뭐냐면 가축 이름이에요. 가축 이름으로 지배자 이름을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독특한 형태의 이름을 갖고 있던 지배자가 각 지방을 통치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가는 어떤 가축일까요? 마가는 말입니다. 말. 우가는 소. 저가는 뭘까요? 저가는 저팔계. 그렇죠? 하는 뭐예요? 돼지. 구가는 개. 이런 형태의 각 지방의 지배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과 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연합을 해서 만든 나라가 바로 부여예요. 그래서 연합을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왕이 존재한다 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연맹왕국이라고 해요. 연맹왕국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 연맹왕국의 특징은 뭐냐면 잘 보세요. 왕은 중앙만 통치하고요. 각 지방에는 또 다른 각자의 지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연맹왕국의 특징입니다. 왕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그렇죠. 왕권이 약합니다. 왕권이 약한 게 연맹왕국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여는 좀 더 발전한 형태의 정치 형태인 연맹왕국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부여의 생활 풍습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부여는 끝낼게요. 부여의 제천 행사가 있어요. 제천 행사.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이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노는 날이에요. 많이 마시고 먹는 날이에요. 그 제수도 풀어주는 날입니다. 아주 신선한 날이죠. 재밌게 노는 날이에요. 화합하는 장입니다. 그런 제천 행사,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12월에 합니다. 12월. 그래서 12월에 하는데 이 제천 행사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고라고 합니다. 영고. 여러 나라에 등장해서 이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을 잘 보면 알겠지만 각자의 제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천 행사를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부여는 12월에 영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이 죽으면 왕을 모셨던 근거리에 있었던 신하와 궁녀 그 다음에 노비를 같이 묻어요. 같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의 세계관이라든가 내세신앙에 의해서 왕이 죽으면 왕과 함께했던 신하들을 같이 묻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풍습을 뭐라고 부르냐면 순장이라고 합니다. 순장. 이 순장이라는 풍습이 부여에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묻을 때 죽여서 묻는 경우도 있지만 기절시켜서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법을 한번 볼게요. 법을. 이 부여의 법은 아주 엄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 한번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 12배로 갚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책임질 때 12배로 책임지게 만들어요. 이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책 12법이라고 해요. 일책 12법. 이 책이 뭐냐면 꾸짖다. 책임지다, 책임져라, 꾸짖다. 그래서 한 번 꾸짖을 때, 한 번 책임질 때 12배로 갚게 한다라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책 12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여에는 연맹왕국의 정치 형태를 띄었으며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순장과 일책 12법이라는 사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부여의 모습이고요. 고구려 한번 갑시다. 고구려 똑같아요.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정치 형태가 뭐냐면 연맹왕국이에요. 연맹왕국. 고구려 똑같이 연맹왕국인데 몇 부족이에요? 5개의 부족. 예,
부조로 구성된 연맹왕국이에요. 이 5개의 부족은 소노부, 전노부, 게노부, 서노부, 전노부, 게노부, 간노부, 순노부 이 5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고구려의 연맹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연맹왕국은 왕권이 강하다, 약하다? 약합니다. 똑같이 왕권이 약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연맹왕국에서 좀 더 발전된 정치 형태가 왕권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으로 나가는데 그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뭐라고 보냐면 중앙집권이라고 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중앙집권이 되면은 왕권이 강화되는데 그 중앙집권에 성공한 나라가 3개의 나라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삼국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간 여기까지는 고구려는 연맹왕국 단계였어요. 5개의 부족입니다. 다시 소노부, 게노부, 전노부, 관노부, 순노부. 필요 없어요. 그냥 5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만들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연맹왕국 단계, 이 고구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고구려가 연맹왕국 단계에서 있었을 때 부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내려와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여에서 아주 고구려에서는 있을 수, 꼭 필요한 사람. 고구려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내려오죠. 어디에서? 부여에서 내려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주몽이에요. 주몽. 여러분 알죠? 주몽. 화일 잘 쏘는 사람? 주몽. 됐죠? 이 주몽이 내려오면서 고구려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주몽이 이제 뭐가 되니까? 연맹왕국의 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고구려의 정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이한 건 뭐냐 하면 이 당시에 고구려의 지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수도가 졸본 지역인데 여기는 험악해요. 농사가 잘 안 돼.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할까요?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구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정복전쟁을 활발하게 일으킵니다. 이 정복전쟁을 활발하게 일으켜요. 침략해서 식량을 뺏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쪽에. 그래서 정복전쟁을 활발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야 돼요? 싸움을 잘해야 돼요. 싸움을. 전쟁에서 꼭 필요한 인간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꼭 중요시하는 것. 꼭 중요시하는 게 뭐냐? 바로 무예입니다. 무예를 중요시해요. 이렇게 무예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무예하면 고구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제천 행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10월에 있었어요. 부여에는 영고가 있었죠. 그러면 고구려의 제천에서는 10월에 뭐가 있었냐면 동맹이 있었어요. 동맹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부여는 12월에 영고 됐죠? 고구려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페스티벌이었다. 함께 음식도 나눠 먹고 술도 먹고 그 다음에 화해도 하고 이런 때가 바로 이 제천 행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풍습을 잠깐 보자면 결혼 풍습이 독특합니다. 결혼 풍습이 어떤 거냐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살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는 집을 뭐라고 하냐면 소옥이라고 해요. 소옥은 이제 별채라는 뜻인데 그 소옥에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아요. 신부 집에 있어요. 신부 집.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집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는 집을 소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살다가 아이가 장성을 하면 다시 신랑 집으로 이주하죠. 그 결혼 제도가 있어요. 고구려에만 있는 독특한 결혼 제도인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소옥제라고 합니다. 소옥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여하면 연맹왕국 왕권이 약하다. 그 다음에 마가오가 저가 구가가 있었다. 12월에 영고 그 다음에 순장 일체시법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요. 고구려의 특징은 똑같이 연맹왕국이다. 5개의 부족이 연합했다. 왕권이 약하다. 이럴 때 누가 들어왔다. 부여해서 주몽이 내려와서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존재했고요. 무예를 중시했고 소옥제라는 결혼 풍습도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정리가 되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노트에다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부여와 고구려 한번 우리가 다시
차근차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배경, 철이 보급됐어요.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죠. 철제 농기구, 그 다음에 철제 무기, 전쟁이 활발합니다. 이럴 때 여러 나라로 재편성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나라 바로 부여입니다. 부여. 정치, 연맹왕국이죠.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죠. 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를 다스리는 곳을 우리는 사출도라고 해요. 사출도. 그 지역을 사출도라고 해요. 사출도. 그래서 왕과 사출도의 연맹 왕국이다 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됐죠? 이 지역을 우리는 사출도라고 한다. 그래서 왕권은 약하다. 경제는 농업과 목축이 발달됐어요. 평야지대예요. 먹을 게 풍부했습니다. 제철 행사는 12월에 뭐라고요? 연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과 풍습 일책 12법 나오죠? 한 번 책임질 때 12배로 갚게 한다. 그 다음에 왕이 죽으면 왕을 모셨던 신하와 노비들도 함께 묻게 한다. 뭡니까? 순장이고요. 고구려 정치적 오부적 연맹왕국 똑같아요. 왕권은 약할 겁니다. 부여에서 누가 내려와요? 부여에서 중요한 인물 고구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누구예요? 준홍이 내려오죠. 준홍이 내려오면서 뭐가 돼요?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경제 한번 정리합시다. 이쪽은 좀 이렇게 토양이 좋지가 않아요. 먹을 게 없어요.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뺏어올 수밖에 없어요. 정복전쟁을 활발히 일으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애를 중시하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제철 행사는요. 10월에 뭡니까? 동맹. 10월에 동맹. 됐죠? 풍습은 아까 얘기했지만 무예를 중시하고요. 독특한 결혼 풍습 기억납니까? 신랑이 신부 집에서 거주한다. 그 함께 사는 집을 뭐라고 부른다? 소옥이라고 한다. 그래서 서옥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리가 됐으면 이 정리한 걸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구성해야지 수업이 끝나는 겁니다. 꼭 하세요. 저와의 약속입니다. 여기까지 여러 나라에서 고구려 부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대사님 감사합니다.